여기서 뭐가 느껴지지 않나요? 네, 삼성바이오는 기본적으로 오너 리스크를 깔고 가는 회사다. 오너 리스크 관련해서 더 심각한 문제는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K바이오 산업 자체가 정부의 육성 산업이다 보니까 실체가 없어도 상장을 하고 돈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사기나 횡령 같은 탐욕이 들끓는 섹터가 돼버렸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설이 돼버린 사건들, 신라젠의 팩사팩, 코오롱 생명과학 인보사 사태 등,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도 있었죠. 오늘의 주인공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 다 아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종목 분석하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드린 이유는 어쨌든 주주들이 손해본 사건들은 잊지 말자는 거예요. 반드시 또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보고 당하지 말자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이 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삼성그룹을 승계받는 과정에서 심상치 않은 불법 행위가 일어났죠.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이 가장 많은데 애석하게도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분 4.1%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재용이 삼성물산을 차지해야겠죠. 삼성전자 지분 확보가 사실상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일모직이랑 삼성물산을 느닷없이 합병을 합니다. 합병하는 과정에서 모든 회계법인이 대동단결해서 이재용이 가진 제일모직은 비싸게 평가를 해주고 삼성물산 주식은 싸게 평가를 해서 이재용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삼성물산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 짓거리를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제일모직이 갖고 있는 삼성바이오 가치를 뻥튀기 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 당시 삼성바이오는 4년 연속 적자 기업이었는데 느닷없이 흑자 기업이 되는 기적을 일으키죠.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삼바의 가치를 무리하게 뻥튀기 시킨 그 과정이 바로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인 거죠. 1년 7개월을 끌어온 이 논란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오늘 답을 내놨습니다. 결론은 고의적인 분식 회계라는 것입니다. 법률상 분식 회계는 상장 폐지입니다. 비슷한 위법을 하는 레모나의 경남제약은 그냥 상장 폐지가 됐어요.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폐지가 안 됐죠. 법 위에는 삼성이 있었습니다. 형평성의 논란이 있지만 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삼바 개인 주주들이 다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뭐가 느껴지지 않나요? 네, 삼성바이오는 기본적으로 오너 리스크를 깔고 가는 회사다. 오너 리스크 관련해서 더 심각한 문제는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 기본부터 보겠습니다. 시총 55조, 코스피 4위, 글로벌 CMO를 하는 회사고 전세계 1위. 여기서 CMO는 위탁 생산이죠. 로슈나 화이자 같은 빅파마들 의뢰받아가지고 설계대로 만들어주는 공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자회사가 매우 중요한데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셀트리온과 같은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진행 중이고 거의 라이벌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의 핵심이 삼성바이오 에피스고 신약 개발까지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SK바이오팜이 한국에서는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 회사인데 삼성바이오 에피스에서는 신약과 바이오 시밀러를 동시에 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SK바이오팜과 셀트리온이 하는 일을 삼성바이오 에피스에서 혼자 다 하는 거다. 삼바의 핵심 자회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PER 113배. 엄청난 숫자긴 한데 워낙 성장성이 크다 보니까 크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지금 CMO 위탁 생산 세계 1위인데 공장 계속 짓고 있고 바이오 시밀러는 셀트리온을 열심히 추격 중이고 신약 개발까지 시작했기 때문이죠. 바이오 에피스 2021년 매출 8,500억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토탈 1조 5천억 원, 셀트리온의 매출 1조 9천억 원입니다. 형 동생 다 합쳐도 아직은 셀트리온한테는 부족하다. 셀트리온의 PER은 현재 39배, PER이 높으면 인기가 많은 거죠. 삼성이다 보니까 확실히 삼성 바이오가 인기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이후부터 현금 배당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CMO, 시밀러, 신약 개발, 바이오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좋은 흐름을 타는 한국 회사들이 꼭 우리의 기대를 배신하는 선택을 하죠. 오너 리스크 두 번째는 바로 삼성바이오 에피스 물적 분할 문제죠.
역시 네이버 뉴스나 증권사 전문가들은 이 내용을 안 다뤄요. 물적 분할 얘기를 하면은 삼성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슬그머니 추천해서 어느샌가 해버리려는 거죠. 삼성바이오 에피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핵심이에요. CMO보다 시밀러가 마진이 더 크겠죠, 당연히. 그리고 시밀러보다 신약이 마진이 비교도 안 되게 크겠죠. 근데 삼성바이오 에피스 물적 분할을 하면은 삼성바이오에는 CMO만 남는 거거든요. 아무리 세계 1위라고 해도 가장 마진이 적은 것만 남는 건데,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삼성바이오 에피스 같은 엑기스를 상장해야 투자금도 몰리겠죠. LG화학의 LG엔솔 같은 거고, 만도의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 같은 거죠. 다들 똑같은 놈들이에요. 결국 상장을 하면은 피해보는 건 누구다? 개인 투자자죠. 근데 물적 분할 수순을 이미 밟고 있습니다.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2012년에 삼성바이오랑 함께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설립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분식회계 과정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의 보유 바이오 에피스 지분 50%를 삼성바이오가 모두 양수하였고, 이제 삼성바이오 에피스 지분 100%를 삼바가 확보했습니다. 마치 희소식인 양 보고서에 딱 이 뉴스까지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질 진짜 의도를 언급하는 보고서는 없어요. 정말 웃기는 짬뽕입니다. 바이오젠으로부터 전량 회수를 하면은 바이오 에피스가 삼바의 완전 자회사가 된 건데, 근데 왜 그랬을까요? 전에 이미 바이오 에피스는 나스닥에 상장을 추진했었어요. 근데 불발됐고 잡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분 구조가 문제였죠. 그래서 바이오젠으로부터 전량 회수를 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완전 자회사를 시킨 거고, 지분 구조 리스크를 해소시킨 거죠. 상장하려고. 지금이야 중복 상장 규제 가능성이랑 물적 분할에 대한 국민 정서 때문에 당장은 힘들 거라고 판단을 해서 수면 아래서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 폭탄은 언제 터질지 모른다.